저는 작년 영상에서 손흥민을 향한 이적 뉴스는 무조건 가짜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현재 시점은 그때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손흥민은 언론을 통해 맨체스터와 마드리드 여행을 떠났고 둘 중 하나는 그동안의 이적설에 비해선 읽을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달 영상을 통해 12월 이후에 손흥민은 여러 언론을 통해 다수의 팀들과의 이적설이 터질 것이라고도 말했었습니다. 1월 1일부터 보스만 룰이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1년 연장과 관련한 오피셜이 없는 상황이기에 그동안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은 상황에서도 이적설을 보도하던 중소 언론사들이 말 그대로 물 만난 고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관련 기사들에서 짧은 시간 안에 바르셀로나, 나알, 맨유 등 다양한 팀들의 이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축구 클럽의 관계자라면 네임밸류를 가진 선수들의 살아있는 케이스라고 볼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축구에서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보도되는 해외 선수의 이적설은 일부이지만 득점왕 같은 타이틀을 가진 선수가 FA를 앞두면 프랑스의 지방 중소 언론사도 그의 영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곤 하는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축구는 스포츠이자 도박이자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적 확정보다 이적설에 더 많은 호기심이 자극됩니다. 당연히 유럽에서 작성되는 손흥민 이적설은 아무리 공신력 없는 언론사의 기사라도 전부 실시간으로 한국어 번역되어 네이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 기간이 충분했던 상황과 달리 지금은 공신력 없는 언론사의 허무맹랑한 기사와 제법 가능성 있는 기자의 기사들이 섞여서 등장할 것이고 이는 손흥민의 보스만 룰 적용 이후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축구의 이적 세계에서 앞으로 어떤 언론사나 기자의 말이라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이적설을 보도한 피차에스는 오래도록 손흥민과 마드리드 팀들을 연결시킨 대표적인 스페인 언론사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반전이 있었다면 마요르카 시절의 이강인이 이탈리아나 프랑스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에서 13년간 거주한 이강인이 라리가를 떠날 것이라 예상한 언론은 많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이는 성공적인 기사였습니다. 따라서 피차의 기사가 무조건 가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손흥민을 향한 피차헤스의 기사는 그의 에이전트와 아틀레티코가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등 소설에 가까운 보도가 많았기에 공신력은 중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맨유 이적설을 보도한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알렉스 터크 기자입니다. 그동안의 이적설과 비교해 터크의 특징은 맨유 전담 기자라는 점입니다. 전담 기자들은 적어도 프리랜서 기자들에 비해 이적설 보도에 조금은 신중합니다. 그들이 작성하는 기사들의 성공률은 곧 자신들의 공신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BBC 칼럼을 쓰기도 했던 그의 커리어는 분명 아마추어와 비교할 수 없지만 소속사가 데일리 익스프레스라는 점이 약점으로 보입니다. 익스프레스는 타블로이드 일간지기에 방대한 내용을 전달하며 주로 이슈 거리들을 소개하는 가십지가 됩니다. 특정 이적설을 맞춘 기억도 있지만 공수표 비율이 70%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터크가 어디에서 소스를 받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배경을 고려할 때 손흥민의 맨유 이적설은 후속 보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후 맨유 관련 보도는 데일리 메일의 마이크 기검, 스카이 스포츠의 제임스 쿠퍼나 짐 화이트 같은 기자의 이름이 등장한다면 분명한 링크로 인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인디펜던트의 미겔 델란이 수석 기자, 텔레그래프의 제임스 더코 같은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다면 적어도 손흥민이 거절하지 않는 이상 맨유가 이적을 요청한 것은 100% 사실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흔히 알려진 로마노는 전 세계 이적설을 다루며 거의 확정에 가까운 이적설만 작성하므로 도전적인 기사는 이미 이전의 전담 기자들을 통해 작성되곤 합니다. 요약하면 어제 맨유 이적설을 보도한 마이클 터크는 명함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젊고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공신력을 쌓지 못했기에 다음 기사가 중요합니다. 기사에 이름을 떼고 언론사만 주시한다면 발행부수 50만 부를 자랑하는 텔레그래프, 방송국인 스카이 스포츠와 ESPN, 설명이 필요 없는 타임즈와 가디언의 기사는 무조건 소스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영국의 공영 방송사인 BBC가 보도한다면 그냥 이적이 확정된 것입니다. BBC가 틀린다면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클럽이나 선수가 도장을 찍기 직전에 트러블을 일으켰다고 판단하셔도 될 정도로 축구에서 그들의 공신력은 높습니다.
리버풀 관련 보도에서는 리버풀 에코의 제임스 피어스가 BBC보다 빠르게 기사를 전달할 것이고, 아스널 소식에는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의 제임스 울리와 데일리 미러의 존 트로스가 있습니다. 맨시티 관련해서는 골닷컴의 샘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맨시티에 출입하는 기자이고 구단 직원의 말이 그대로 기사로 작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적설이 아니라 가십 관련해선 더선 같은 타블로이드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헛스윙이 제법 많아졌다는 점도 전달드립니다. 결국 작년까지 제 채널에서 손흥민 이적설 대부분을 가짜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제가 그의 이적을 바라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에 언급한 언론사나 기자 중 누구도 그의 이적설을 작성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개드리지 않은 수백 개의 중소 언론사가 존재하고 네이버에 보도되는 내용 대부분은 그 언론사들의 이름 모를 기자들이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공신력이 그래도 하가 아니라 중 정도 되는 언론사가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전담 기자도 손흥민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진 미들맨들의 기사가 없지만 변화의 서곡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고 손흥민 FA를 아는 우리에게 낯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채널에서 모든 영상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주로 따뜻한 이야기를 다뤄왔고 제가 해당 주제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작 의도는 앞으로 더욱 많은 이적설이 보도될 것이므로 기사 하나하나의 공신력을 전달드리기엔 한계가 있어서입니다. 많은 손흥민 팬분들 가운데 기사 하나하나의 진위를 가리시는 분들, 특히 이적을 바라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한국어 기사들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일지 알 수 있는데 조금의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짧은 대본에 미처 담지 못한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진 않겠지만 죄송합니다. 일부 한국어 기사는 이적설이 아니라 마치 이적이 확정된 듯한 제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사에서 유럽 어디의 내용을 인용했는지 가장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트라이얼 풋볼, 토크 스포츠, 커트 오프사이드, 그 밖에 이상한 이름의 언론사라면 그냥 화면을 끄시면 됩니다. 한국 선수뿐 아니라 다른 유럽 선수들에게도 같은 기준이고 특정 선수를 통해 축구를 좋아하시게 된 분들에게 허무맹랑한 이적설은 축구의 재미가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 팬들은 그런 중소 언론사의 신문을 사실을 알기 위해 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설책을 읽듯 잠시의 재미를 위해 구입하곤 합니다. 당연히 그 언론사의 소속 기자들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다채로운 소설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이미 오래 지속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선 신문이 아니라 네이버라는 거대 포털 사이트에서 BBC 기사와 이름 모를 회사의 기사가 똑같은 크기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되므로 결국 읽는 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3주면 손흥민의 보스만 룰 적용이 월인지 다음 월인지 모두가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현상을 지켜보면 어느덧 정답은 BBC를 통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설이 크든 작든 보도되는 것은 FA를 앞두고 불가피한 상황이고 많은 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동안 선수들의 사례로 봤을 때 그리 나쁜 시그널은 아닙니다. 중소 언론사마다 조용했다면 그 선수는 유럽 팬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만한 포인트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